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욕주머니. 욕주. 주머니가 사실은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욕을 주머니에 다 담아놨다가 그래요? 우리가 쓰는 욕주머니들은 그냥 사람, 인간의 입을 자루에, 우리가 입을 이런 말을 혹시 한번 들어봤어요? 터진 입이라고. 그러니까 입을 자루의 주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막 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어떻게 돼? 욕주머니, 욕자루. 욕자루. 그놈 자루에서는 욕만 쏟아져. 이 말은 입이 이 자루의 주둥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욕하고 싶을 때 욕을 해야 돼요. 욕은 그 자체로 인간을 우라병에 들지 않게 하는, 우라를 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한번 해본 거죠. 주먹 치면 손이 아프니까 하늘에 대고 욕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러면 안 돼요에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정신이 멀쩡하다면 저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시험도 한두 번이지. 저 시험 중독증 걸렸어요. 막 뭐라고 뭐 떠들어야 막 마음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셨으면 제 새끼한테라도 좀 그러지 마세요. 라고. 왜 나태주 선생님 그 시 중에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 시에 하다가 너무 고마워요 그러시잖아요. 제발 하느님 우리에게 그러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한 시가 있었잖아요. 그런 간절한 바람도 사실은 기도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지 좀 막말로 하면 하나님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욕으로 조금만 바꾸면 바뀌어진단 말이죠. 기도의 양식일 뿐이죠. 그래서 고개를 쳐들고 하늘의 욕을 이렇게 많이 해서 하늘이 저렇게 막 깜깜해지고 파래진 거다. 그런데 하느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땅에 청춘들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막 경쟁시켜놓고 나중에 쓸모도 없는 공부 막 시켜놓고 꼴등은 막 그냥 아무리 갈 데도 없게 만들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수험생들이 줄어들어서요 대학 정원수보다 밑에 들어가거든요. 20 몇만 명이잖아. 한 지금 수험생 뭐
25만 명, 6만 명 되면 이제 다 대학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직업도 원하는 다 다 들어가죠. 네. 어. 대학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공부를 굳이 그렇게 그렇게 못했는데. 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고 학벌주의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1대학, 2대학, 파리 1대학, 뭐 이 서울 1대학 이렇게 대학에 넘버링을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아무 데서나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원하는 거. 원하는 학점을 이렇게 딸 수 있게끔. 그리고 대학 모든 이력서라든가 모든 곳에 어떤 대학을 나왔다는 표시를 할 수 없게끔 국가가 령을 내려야 돼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에세이를 쓰게 하잖아요. 입사할 때 에세이. 다음에 대해서 무슨 전문직임, 전문에 관련된 거래 아니면 일상이든지 지금 앞에 오래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뭐 어떤 가정을 몇 개 주는 거죠. 하고 그 쓰라고 문장을 쓰는 거 보면 뇌를 생각의 논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질문하죠. 질문 하나, 두 개, 세 개만 하면 다 한다 그러죠. 그거를 심층 면접이라고 하죠. 심층 면접. 그런 어떤 제도 시스템들을 조금씩 바꾸게 되면 바뀌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 돼. 고향이 어디요? 여기까지는 물으면 안 돼. 학교 어디 나왔어?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해. 나도 그 학교 나왔는데 몇 해요? 그럼 반말해 우리나라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기가 홍성고등학교를 나와. 나도 홍성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몇 해래? 그럼 저는 몇 해입니다. 그럼 갑자기 자기가 상관이 돼? 빛나는 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선배는 영원한 선배 어쩌고. 자, 해군 몇 개의 마음을 호루라기 하나 들고 사거리에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자, 하여튼 조금만 더 나가면 또 제가 또 혼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참겠습니다만 좀 안쓰럽죠. 저는 그러한 혈연, 지연, 학연 이걸 막 강조하지 않는 사회에 좀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학벌 상관없이 그 사람이 경남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고 광주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고 뭐 결국은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나온 우리 지영이라고 하는 제자는 나중에 홍성 폴리텍대학 다시 들어왔어요. 현장에 들어가니까 현장 사람들 너무 하고 융합이 안 된다. 저희가 댐 이렇게 용접 기술 또 뭐 실제적인 기술들을 다 갖추고 나서 자기가 대학원까지 나온 그거 접목을 시키면 건축 현장에서 자기가 한양대 건축공학과 대단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높은 지위에서 잠깐 멈추고 오늘 홍성에서 내가 만났는데 우리 반 1등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순간 그랬지. 얘가 내가 잘 가르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못 가르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 제자 중에 나중에 대학을 바꾼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 대학을 다니다가 나중에 연암대에 가서 요리를 2년 배운 친구가 있고 또 여기 서울서 대학 다니다가 다시 또 회전전문대학 옆에 청운대학도 있잖아요. 여기 와서 다시 고향에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적인 거 배워가지고 다시 직장 생활을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 다 교수님하고 있어요. 좀 신기하죠? 너 최종 학력이 걔는 그러니까 회전대학이야. 근데 그 바로 저는 더 좋은 대학을 나왔죠. 좀 인류 대학을 나왔는데 그리고 대학원을 나중에 박사과정을 외국 간다거나 아니면 서울대를 간다거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딱 2년을 더 투자한 거죠. 다른 애들은 바보 짓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아이는 나중에 실제적으로 면접하고 시험을 볼 때는 학교를 좀 이런 데 거쳤네? 그랬을 때 자기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신뢰감 더 갖게 되지.
아,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경영한 사람이구나. 어? 남이 좋다고 하는 대로 휩쓸려간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김열규라고 하는 욕 그 카타르시스의 이야기라고 하는 되게 재밌는 책입니다. 진짜 욕만 연구한 책인데 저도 재밌게 봤는데 욕이라는 게 그렇게 정말 나쁜 게 아니구나. 그런데 욕 중에서 남을 능욕하는 욕이죠. 막욕, 부모의 성적인 어떤 부분을 욕으로 한다거나 이거는 정말 나쁜 짓이고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욕에는 이렇게 그 나라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환양년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국가가 그걸 못 담아들인 거죠. 국가의 약소국가의 희생자인데 이 국가가 주권을 잃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노인, 어린이, 여성이잖아요. 능욕당하고. 그러면 그 사회를 지배했던 남성이 그거를 보듬어 안아야 되는데 아까 보듬다. 어떻게 했어요? 더 2차 가해, 3차 가해를 했죠. 최고의 2차 가해라는 말에 해당되는 사람들. 여기 보세요. 욕은 정말 다양한 수사법이 다 녹아있다. 과장법도 있고 축소도 있고 또 비슷한 사물의 비유 격조 떨어지게 이게 두룽박슨 야시 이거 사실 이렇게 해야 돼. 두룽박슨 여울은 두룽박이라는 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바가지예요. 여자가 목욕을 하다가 자신의 음부가 세상에 드러났어. 그런데 아이고 머니나 하고 부끄러운 척하면서 옆에 있는 것 같고 뭐로 가렸냐면 또아리로 가렸어. 또아리 머리 위에다 있는 구멍 뻥 뚫려 있는 거 있잖아. 또아리로 뭐 가리듯이라는 그 해픈 여자 있잖아. 하나마나 오히려 거기가 더 도드러지게 보일 거 아니야. 거기를 강조해 버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은 정말 요즘에도 그런 비유로 욕은 아니지만 쓰는 거 있죠. 라면 먹고 갈래? 넷플릭스 볼래?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관용구 중에서 이게 나쁜 쪽으로 하면 이제 욕도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거 보면 여기 이랬잖아요. 야, 모기 하문이라는 얘기는 모기의 그 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짝짓기를 하는 곳. 거기에 말의 수컷 말의 성기를 말하는 겁니다. 말 성기를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압이 맺히고 힘 자랑할 놈, 모기 뭐에 뭐 박을 놈, 이런 것도 이게 이 안에 비유가 있는데 일단 듣는 놈이 못 알아먹기도 해요. 하는 사람이 수준 높은. 그래서 여기 마지막 있죠. 바보는 욕쟁이가 될 가망이 없다. 씩씩거리기만 하는 거고. 그래서 제일 수준 낮은 욕이 남자의 성기의 모양을 손가락으로 만드는 뻑큐가 있죠. 그건 사실 욕 중에서 아주 수준 떨어지는 욕은 비유가 풍부하고 들으면서도 웃음이 펑 터질. 아유, 정말 못난 여자, 세상에 쓸모없는 여자, 장마철 물걸레 같은 여. 장마 한 20일 지나는데 거기 마루 끄트머리에 쉰내나는 물걸레가 있다고 해요. 정말 듣는 사람은 치욕적이지만 이제 짐짓 먼 하늘 쳐다보고 하잖아요. 욕은 성을 빼앗을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의 이 부지가도 그런 해석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적어도 이걸 하면 안 된다. 악매.
장애인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 또 부모를 성적 어떤 부모하고 자식의 성을 어떻게 결합시켜가지고 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있었으면 안 되는데 그러한 매우 심한 욕을 악매라고 한다. 악할 악자, 그래서 꾸짖을 맺자. 연병도 이게 되고 연병, 벼락 맞아 죽어로 지랄하네 이런 것들 있죠. 자, 봉사활동. 이건 유진 씨, 예진 씨. 봉사할 때 여기 오는 학생들 참 예쁘지. 근데 그냥 놀다 가라고 말해. 노인정 부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제 이쁘니 애들이 또 많이 오겠어? 봉사활동 계획서에 써온 대로 커튼을 깔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0분 간격으로 커튼을 떼었다 붙였다 해도 모자라. 그나저나 빨고 놀고 할 것도 없어. 블라인드로 바꾼 지 오래요. 또 뭐냐? 풀 뽑고 마당을 쓴다고 써오는데 시멘트 바닥이요. 화분에 고추 몇 포기 심은 게 다요. 그리고 만날 방바닥 안 청소하면 늙은이들 공둥이에 직물 사태가 나. 또 다른 말벗 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찾아오는 날에는 핸드폰이나 하라고 의뢰를 부탁하지. 안마도 필요 없어. 저기 전동 안마기도 잘 안 써. 학생 다 부셔져서 걱정이나 돼. 그냥 개구리처럼 자기들끼리 도달거리는 게 좋아. 입학시험에 필요하다니까 오기 싫어서 오는 거 아니겠어? 여기 오는 이유가 뻔하고 싫진 않아. 진짜 마음이 있었다면 대학생이 되고 제대하고 나서도 찾아와야지. 첫 월급하고 배진일이라도 들고 와야지. 안 그래? 유모차 끌고 병원에도 함께 가줘야지. 저는 봉사활동이 매우 학생 봉사활동 또 자원봉사활동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를 하는 남을 돕는 일,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보듬는 이런 마음을 그때 배우지 못하면 평생 동안 못 배워요. 남들 앞장서고 남들 거 뺏어 먹기 바쁘고 남들 거 뺏어서 내 주머니 채우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순수한 학창시절에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책상을 나를 때도 둘이 맞잡고 나르게 가르쳐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니까 협동하고 협력하여서 성취를 하는 것이 혼자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가르치는 아주 위대한 덕목이야. 그래서 2인 삼각경기 같은 거 하죠. 또 힘을 합쳐야만 풀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놀이를 가르쳐요. 봉사활동도 사회 속에도 그렇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런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일정 부분 채우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유리한 걸 줬어요. 그 제도가 나쁜 겁니까? 제도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 정도는 그 사람의 인성 정도만 볼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걸 점수하고 계량화를 해버렸어요. 또 해외 봉사활동, 이걸 또 높은 점수를 줬어. 해외를 봉사활동 가려면은 해외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집에서나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뻔히 편차가 나는 거. 그리고 연구소 같은 거, 서울대학교 연구소, 의사, 병원 이런 데서 아무나 못 가잖아. 아버지 친구 거기 교수 있어야 가는 거잖아. 그런 데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 봉사활동 하고도 봉사활동 안 적을 수도 있어야 돼. 봉사활동 한 내용을 가지고 에세이를 쓰게 해서 그 에세이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남이 도장을 찍어온 증명서만 보는 거예요. 활동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쓰여져 있는 모든 봉사활동의 많은 부분은 사실은 제도적 잘못 때문에 드러난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누구 한 사람만 콕 집어가지고 학교를 막 다 없애버리고 넌 학교 안 나온 거로 하고 완전히 철면피를 만드는 건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내가 교사의 선생님들이 그거 왜 모르겠어요. 이 땅의 모든 그 시간을 지나갔던 학생들도 다 자기가 100% 옳은 봉사활동만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써준 선생님들도 다 알아. 취지는 좋았으나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쓴 거예요. 진짜 봉사활동이라면 학교를 대학을 들어가서도 와야지. 첫 월급 탔다고 와야지. 배짐일 좀 하고. 내가 그때보다 더 늙었으니까 내가 사는 유모차 끌고 어머니 저 여기 옛날에 3년 동안 왔잖아요. 저 요번에 취직했어요. 내복 빨간 내복 사줘야지. 그게 진짜 봉사지. 그래도 봉사는 해야 됩니다. 봉사활동 10개명.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자원봉사라고 하는 어린이 책에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옮겼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도 해라. 부담이 되는 거는 너도 부담되는 거 하지 말고 받는 사람 부담되는 거 하지 말아라. 허리 굽은 할머니 허리 펴준다고 했다가 큰일 납니다. 골다공증 있는 할머니 제가 이렇게 만져드릴게요 하다가 완전 사업장이 부서뜨릴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봉사 받는 입장에서 내가 동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안 되겠죠. 어느 날 갈게요 그러면 약자들은 봉사를 받는 약자는 그날을 며칠 동안 기다립니다. 근데 안 가? 그러면 인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좌절을 또 더 느낀다. 그러면 약속을 꼭 지키고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면 아무 말 없이 나타납니다. 깜짝이야. 식사 안 하셨죠? 이렇게 나타나는데 몇 날 몇 시에 꼭 갈게요 해놓고 안 오면 목이 빠지죠. 시간과 에너지를 잘 배분하지 못해서 처음 봉사활동 갔다가 병나는 사람 있잖아. 연탄 배달 처음 갔다가 골목길에서 넘어져가지고 자기가 입원해. 평생 안 해 봉사. 에너지 막 김장 봉사 갔다가 다 감기 걸려가지고 자기가 하고 나중에 자기가 병 걸려. 그래가지고 자기를 남들이 또 와서 그 집은 김장 못했지? 김장 봉사 갔다가 재직금 못했어. 이게 시간과 에너지를 못해가지고 들어줄 수 없는 거 들어주다가 지가 펄 빠지는 경우 있어. 너무 무거운 거 들고 가다가 봉사를 이렇게 말벗을 하다 보면 속에 있는 것들 얘기하는데 그놈을 와서 내가 봉사 자리 갔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더라 해서 비밀을 누설하게 돼가지고 돌려가지고 그 사람 뒤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가족에게 이해를 구해야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너는 네 방 청소도 못하는 애가 뭐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광 콧방귀 끼웠다. 어? 왜냐면 애들 야, 네 양말 하나 제대로 못 벗는 애가 빨리 속옷 하나 안 빠는 애가 뭐 고아원에 가서 애들 똥걸레 빨아준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족한테 이해가 안 된다. 거기서 배워와서 집에 오면 집에서도 잘하지 않겠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종교 도를 하십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봉사활동의 대가로 돈이나 물질을 절대 회망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언제나 당신을 크게 한다는 확신. 봉사활동을 진심으로 하면 할수록 세상과 사회와 인류애가 생깁니다. 내가 세상에서 참 썩 괜찮은 필요성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리어커 하나만 뒤에서 이렇게 밀어줄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른 둘이 계속 미는데 앞에서 해서 셋이 탁 미는데 바퀴가 안 가. 근데 쬐끄만 거 4살짜리 5살짜리가 와가지고 손 하나 얹어가지고 미는데 그 작은 힘으로 리어커 전체가 움직여요. 힘이 요만큼 모자라는데 물방울 하나가 더 떨어지면 표면 장력이 깨져가지고 컵에서 물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3살 박이 4살 박이 애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러지만 그만큼의 힘이 보태어지면 언덕바지에 있는 리어커가 언덕을 넘어. 그만큼의 힘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는 이만큼의 3살짜리 5살짜리 아이의 손만큼만 하면 돼. 그래서 저는 소액 기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5,000원짜리 기부 이런 거
남들 뭐 100만 원, 5만 원 상관없어. 손에 끼. 작은 의사. 색깔은 초록이어도 되고 분홍이어도 되고 상관없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의 개념과 의의 이거 이제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사들 시험 볼 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책들이 잘 팔리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하고 그 내용을 녹차라는 데를 다 봤더니 그 책에서 시험이 가장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책을 제가 쑥 훑어가면서 요약을 한 요약본 이겁니다. 자원활동의 봉사의 여기 보면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어려운 말 썼네요. 왜냐하면 사회적 차별을 줄이고 공공의 이익을 하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런 가치를 오게 돼요. 상호 돕기를 통해서 연대감이 생겨난다. 좋아요. 연대감. 나 혼자라는 마음 아닌 거. 자기 개발. 자기가 조금 나은 것을 나한테 베푸는 거잖아요. 지적으로든 기능적으로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미리 사회 경험. 이를테면 내가 어느 분야에 지금 대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 분야에 가서 내가 배운 만큼의 일소를 조금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2년 후에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구나 미리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변화를 주는 이런 입장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를테면 학업봉사, 옛날에 그 야학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야학을 갈 만한 곳이 갈 데가 없죠. 왜냐면 네트워크가 다 되고 EBS가 다 돼서 되도록이면 웬만한 어느 곳에서도 면대면 아닌 인터넷으로 다 공부가 가능한데 이를테면 캄보디아라든가 저쪽 라오스라든가 이런 나라들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책임감, 이타주의는 남을 이롭게 하는 그 정신을 말해요. 타가 타인이에요. 타인. 이로울 이자 이타주의.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행복과 복리를 증가하는 행위, 증가를 행위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다른 반대로 이기주의가 있다. 남을 배척하는 배타주의가 있다. 이런 지금 이런 내용은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은 시험지에 많이 나오는 책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풀바닥교 5교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리? 네. 뒤에. 풀밭학교 5교시. 풀밭학교로 봉사활동 나왔다. 소 엉덩이에 똥이 바치덕지 하다. 어디가 가려운 줄 알겠다. 나도 어딘가에 똥 부스러기가 붙어있을 것 같다. 뇌가 가렵다. 여러분들 개구리는 뒷다리가 먼저 나와요? 앞다리가 먼저 나와요? 뒷다리가 쑥 나옵니다. 도롱뇽은? 도롱뇽은 앞다리가 먼저 나옵니다. 도롱뇽 앞다리 앞에서 막 앞발이 막 뛰어갈 때 앞발이 막 가고 뒷발이 밀고 가요. 그러니까 앞발의 근육이 아주 강력하죠. 개구리는 뒷다리에 물갈퀴가 있어서 헤엄을 주로 많이 쳐요. 올챙이 때 뒷다리가 쑥 안 나오고 앞다리만 나오면 얘가 잡아먹혀요. 그래서 뒷다리가 빨리 나와. 사람은 뭐부터 나와? 머리. 그러면 송아지는? 앞발. 앞발이 머리와 같이 나오는데 앞발이 길어서 먼저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나오죠. 가장 필요한 것부터 먼저 나와. 그럼 사람은 뭐가 가장 많이 써야 돼? 머리를 많이 써야 돼. 머리를 안 쓰면 머리가 대가리가 돼요. 짐승은 대가리라고 그러죠. 근데 짐승 중에서 대가리라고 하는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손머리. 맞아. 손은 정말 사람 취급하다. 손머리 국밥, 소대가리 국밥 이렇게 손머리, 소머리. 네, 이제 지금
소 엉덩이에. 아 갑자기 풀밭 나오니까 이런 생각나네. 우리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이거 옛날에 내가 한 번 했는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선생님 말에 빨리 쫓아가라고 답을 못 맞춘 것 중에 이렇게 칠판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하나 그리고 소를 2마리를 딱 그렸어요. 한쪽 구퉁이에다. 그러고서 이 동그란 원에 가운데를 반으로 딱 자르더라고. 그 질문이 딱 들어가는 거야. 야! 소 2마리가 이 큰 풀밭에 반을 먹는데 1년이 걸린다. 전체를 다 뜯어먹는데 몇 년이 걸릴까? 그러니까 애들이 딱 전년도 2년이라고 2년도 2년이라고 그러고 막 2년 막 그래 막 2년 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모두가 다 틀렸다는 거야. 다 틀릴 때. 에? 영원히 못 뜯어먹는다. 내년에 다시 풀이 돋아나기 때문에. 야, 딱 그러고. 우와, 애들이 순간적으로 박수를 막 쳤어. 아, 이제 그러면서 이게 자연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제를 하나 또 하나 내는데 이번엔 다 맞추려고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막 진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한 쇳덩어리 1kg하고 요만한 소음 1kg하고 뭐가 더 무겁냐 그러니까 쇠가 당연히 그냥 쇠가 무거운 데다가 크기도 아까 요만했었잖아. 소음은 가벼운 데다가 요만하다고 그랬잖아. 그 뒤에 그거에 이게 꽂혀가지고 뒤에 1kg을 놓치는 거야. 근데 다 쎄. 아이고 그걸 1kg 다 똑같지. 아 소음이잖아. 소음이든 뭐든지 간에 1kg이잖아. 근데 그게 야 정말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4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풍경, 아이들의 막 하의 2년 전년 하던 막 그 교실의 풍경이 그게 별로 그렇게 수준 높은 수수께끼나 질문도 아닌데도 그때는 우리가 웃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순수했잖아. 선생님이 조금만 잘해줘도 우리는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막 못했잖아. 우리가 슬립바로 막 뺨 때리고 막 출석부로 때리고 막대기도 어디서 그렇게 좋은 막대기를 갖고 오는 거야. 무슨 대추나무 방맹이 같은 거 막 이런 거 맞으면 막 밤나무도 되게. 너무 아픈 것들이 네. 우리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밤나무 막 뺀질뺀질한 거 어디서 갖고 오셨는데 애들 꼭 머리를 때리는데 정말 아파요. 걔는. 그리고 자루 손등 때리는 걸 어디서 배운 거예요? 자루 그건 안 맞아요. 허벅 여기 아이고 홍동중학교 나왔구나. 책상 위에 앉을 홍동 영어 선생님한테 맞은 거 아니야? 거기 영어 한 선생님한테 번도 안 맞아봤는데. 아니 초등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 에? 한선선 씨님 아유 그 이름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마스크였기 때문에 홍동중 선생님 그런 분이 나왔어요. 괜찮습니다. 아마 그분 지금 먼 곳에서 평화로운 세계에 가 계셨을 때 괜찮을 거예요. 다 용서가 돼, 용서가 돼. 저는 요즘에 지금 이제 이 책은 지금 여기에 나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길잖아요. 요거는 기억력 천재 게으른 뇌를 깨워라 이런 2020 얼마 안 된 것들에서 지금 나왔는데 제가 그냥 대충만 띄워줄게요. 근데 요즘에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뇌는 거의 미개척 영역이잖아요. 계속 그래서 뇌는 사망할 때까지 자기가 이끌고 가고 개척하는 데에 따라서 계속 그러니까 몸의 노화는 있어도 뇌는 노화하지 않는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뇌를 방치를 해버리고 기억하는 것만 기억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뇌는요 정말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게으른 놈이 뇌예요. 걔는 100 중에서요 3, 4 몇 %가 쓰지도 않아요.
0.0001% 확장시켜 놓으면 얘가 뇌가요 막 복잡해 죽으려고 그래. 관계 네트워크 이런 거 뇌를 자꾸 무슨 글자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하는 연습을 한다거나 동그란 거 100개 대기, 상수리, 도토리, 동전, 보름달, 돈가스, 동그란 거 이제 쟁반, 동그란 거 계속 되는 거를 막 글자를 써나가고 그러잖아. 그럼 뇌가 미치려고 그래. A는 B처럼 있잖아. 돈가스처럼 다리 밝다. 뭐뭐처럼 뭐뭐 두 개를 비유하는 거잖아. 동그란 거로. 그런 거를 막 계속 연습하잖아요. 그럼 뇌가 막 활성화되는데 아파져. 그래서 확 찢어 놓으면 이 뇌는 찢어진 상태에서 수축이 안 돼. 얘는 계속 놔두면 계속 수축돼. 언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림책과 뇌 발달을 연결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상품화시키거나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까지는 아이의 성장, 운동, 뭐 손운동, 발운동, 무슨 스포츠 여기 자꾸 연결시켰는데 잠자는 뇌를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 뇌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 이것들이 향후 앞으로 많은 자본가들이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 많이 나오죠.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뇌 요거 실제적으로요. 뇌에 관계된 두뇌 또는 뇌가 들어가는 책들을 찾아보면 고급질 책들은 그렇게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근자에 정말 앞서가는 나라들, 뇌 분야에 앞서가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독서가 앞서가는 아마존 이쪽 상위를 치는 그런 나라들에서 지금 많은 부분 뇌에 관계된 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 AI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 한때 여러분들 EQ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감성, 감흥, 감성 이런 거. 뭐 그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막 세상이 시끄러웠었잖아. 감성지수 이런 거 매우 소중하죠. 그런데 감성지수만 높고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되면 맨날 찔찔 짜. 워낙에 필요하니까 그걸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뇌의 발달과 이성적 판단, 이성적 비평, 비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뇌 활성법에 대한 책들이 향후 많은 부분 더 많이 우리들한테 선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혹시 이따 인터넷 서점이든지 일반 서점 중에 한때 심리학이 유행하고 또 자연과학이 유행했듯이 또 진화론이라든가 생태학이 유행했듯이 뇌혁명, 뇌운동법 이런 책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 그 다음에 일본 작가 누가 쓴 뇌를 이렇게 하루에 20분씩 운동시켜가지고 40일 뇌혁명 이런 거 실제적으로 60일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의 뇌들이 어떻게 갑자기 변하는지에 대한 실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단순한 20가지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서 20일을 해라, 40일을 해라, 60일을 해라. 근데 진짜 뇌가 다시 깨어나는 거죠. 확장되고 나가 60일 전에 내가 아닌 거야. 그 뇌운동법, 두뇌운동법 이런 거 찾으세요. 뇌호흡도 있고요. 좀 전에 이거 같이 샀는데 하나 하려고요? 샀어요. 왜요? 뇌호흡법? 아니요, 뇌운동법? 요 카카시는 거 좀 전에 김현희 씨. 네. 한번 읽어보려고? 네. 좀 오래된 책이에요. 샀어요. 언제? 지금 좀 전에 잊어버리기로. 아, 네, 재밌는 제가 요새 책이에요. 요걸 좀 많이 한번. 아, 재밌는 책이에요. 네. 네. 한번 연구해. 아니 그리고 김일규 씨가 속담 뭐또에 관한 책도 그렇고 민속에 관계된 거 이런 거 연구한 박사님이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우리 수행평가 중에 애국가를 바꿔서 애국가가 좀 딱딱하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너희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애국가를 조별로 해가지고 가사 바꾸는 거를 수행평가, 음악 수행평가로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우리 애국가가 이렇게 1896년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우리 지금 있는 애국가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애국가들이 불려졌는데 작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서양음악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외국 곡에 얹혀가지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이런 애국가 들어봤어요? 소냇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맞나? 맞아요. 네, 이런 거 있었어요. 예? 예, 그렇게 이제 애국가가 1900년대 이렇게 하다가 실제적으로 애국가의 악곡이 만들어진 거는 이렇게 현재 1936년. 그리고 그때까지 많은 애국가 중에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동해물과 백두산이라고 하는 애국가 가사가 가장 많이 불려지는 대표성을 이제 띠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작사자, 이 애국가를 작사한 거는 누군가 찾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여러 설이 있는데 안창호나 유치호가 가장 유력한 인물로 거론될 뿐이고 작사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다만 작사가는 그런데 작곡가는 있어요. 안익태가 1936년에 작곡했고요. 부인은 로리타니라는 분인데 저분이 이제 저속 상속권을 받았다가 2005년 3월 16일 날 이제 우리나라로 기소돼서 이거는 이제 이 전 국민이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 악보를 막 써도 되는 이렇게 저작 악곡을 써도 되는 4, 5, 70년인데 아직 뭐 그 정도 2005년이니까 그냥 좀 돌아가시지 안 했죠. 부인이 그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한국 정부에게 지침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안익태라는 사람이 2009년에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이 됐어요. 참 비극이죠. 한나라의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이 친일 부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에서 자존심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애국가를 새로 작곡한다 이러기에는 너무 100여 년 넘은 세월 동안 우리의 마음 정서를 한 몸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공과를 정확히 기록은 하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잊지는 않되 그렇다고 해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옛날에 우리의 작곡 능력이라는 게 어딘가 거에 좀 얹혀서 좀 섞여 들어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좀 논란이 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늘 또 이야기를 주섬주섬 터들었습니다. 이 땅의 그 다른 교육권, 학습권 또는 교수 학습권이라고 그러는데 교수 학습권이 이 땅의 교단에서 잘 배워서 아주 정상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상처를 서로 받지 않는 잘 보듬어 나가서 오늘의 이 큰 혼란과 상처가 나중에 아주 더 튼튼히 교사와 학생, 학부모 이게 삼위일체인데 더 서로 신뢰하고 믿는 아름다운 학교 문화가 빨리 정착이 되기를 바라고 아픔이 있는 많은 선생님들의 아픔이 빨리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